광주시의 여성 지도자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의 26명의 우리 의원님들 모두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오늘 이 행사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까지 이 토론회에 꼭 같이 의견을 내주셔서 좋은 결과와 또 그것이 광주시 전체의 정책과 또 여성들의 생활 안전으로 실생활에 이어질 수 있도록 같이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성 친화 도시, 안전 도시, 성평등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추구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이런 불안감마저 해소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런 것을 같이 추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저희들이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터놓고 우리가 논의해보고 대책도 같이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안전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발표 시간상 제한이 있어서 제 발제는 범죄와 관련된 부분으로 축약을 해서 발제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입니다. 광주는 실제로 범죄 발생 건수 면에서는 그렇게 높은 지역이 아닙니다만 인구를 감안해서 발생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범죄 발생비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5년 평균 전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에 한 3.3% 정도가 광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버텀업 방식의 그런 형태의 지역사회 안전망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천이 되어야만 실질적인 지역사회 안전이 확보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왜 아동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분명히 세워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실 때는 범죄 발생률을 떨어뜨리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범죄 두려움을 떨어뜨리는 전략도 함께 수립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제적으로 규정화돼야 된다. 저는 이제 강주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있고 버스나 이런 버스 승강장에 있는 스크린이라든가 다양한 홍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폭력을 근절하는 그런 광고를 의무적으로 최소한 10% 이내를 넣도록 이렇게 규정화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보와 교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강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는 것과 특히 공공시설의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성에게 보다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어쨌든 여성의 행복과 또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인 만큼 여성의 생활 안정에 관한 조례가 좀 더 구체적인 지원을 해낼 수 있고 법적으로 어떤 테두리를 묶어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런 조례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법에 따라서 제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저희들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재 광주청에서 시행 중에 있는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아동안전 지킴이, 배움터 지킴이 등 다양한 지킴이 활동, 또 아동 지문 사전 등록제, 위치 추적 시스템, 안심 귀가 서비스 등 이제 여러 가지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킴이들에 대한 범죄, 그러니까 지킴이들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다가 자신이 범죄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보호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지킴이들에 대한 인원 순정에 있어서 2명, 3명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우선 해결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좋은 방법이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법이나 이런 토탈적인 법 부분에서 우리가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 들어있는지를 봐야 돼요. 방범 창살이 3분을 견딜 수 있으면 못 들어온답니다. 이건 외국에서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반드시 방범 창은 3분 이내의 장력을 견디도록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거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만 고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국가나 이제 이런 데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앞으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그런 우리 여성생활안전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동여성보호연대하고 또 자원봉사센터,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또 청소년들의 CYS넷, 그 유기 청소년 관리하는 CYS넷하고 또 우리 관내 교육청, 경찰청, 학교 이런 기관들과 해서 앞으로 그 여성 생활 안전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할 거라는 그런 이제 계획을 말씀드리고요. 여성 생활 안전의 첫 번째는 여성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층과 독거 여성들을 위한 범죄 예방 정책 중 범죄 기회 감소 전략 방안으로 생활 안전 시스템 구축을 하자는 제안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 구에서 각 지자체에서 홀로 산 여성들이 개인적인 몇 번지에 예를 들어서 서구 농성동 몇 번지에 홀로 산 여성이 있다 이랬을 경우에 어떤 업체든지 간에 그 홀로 산 여성들에 대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다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유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개인적인 정보가 유출이 되고 언제든지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려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가와 제도가 다 하지 못하는, 법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일들을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그런 출발의 자리가 되었다. 그렇게 그 자평을 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활기 있고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과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예, 좋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냥 카페에서 먹으면 안 돼. 원래 줘야 거기를 가서.